기상 전문가와 함께 현재 태풍 위치와 향후 이동 경로, 또 이 행동 수칙 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통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태풍 바비 어디쯤 지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서귀포 서쪽 약 네. 210km 해상에서 시속 24km 속도로 해서 북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부는 바람은 매우 강한 바람으로서 약 한 45m 정도 초속으로 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귀포 쪽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제주 그리고 전남 해안 지역까지 영향권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전남 쪽하고 제주도 쪽이 영향권으로 지금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후 들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충청도까지, 그리고 밤 사이나 저녁이나 밤 사이 좀 이른 저녁 수도권까지 포함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향후에 그러니까 지역별로 한번 좀 보자면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호남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충청, 수도권 다양할 테니까요. 호남은 이제 잠시 뒤부터는 영향권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충청은 오늘 오후, 수도권은 오늘 저녁 이때쯤으로 보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들어가는 시간은 금방 말씀하신 게 맞고 피크 타임이 좀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바람. 지금 전라도 쪽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해서 내일 새벽까지, 네. 충청도 부근에서는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아침,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 걸로 피크 타임이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가장 강할 것 같은 시각을 이 지역별로 알려주셨는데,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오후 2시에 서귀포 그리고 저녁 8시에 전남 목포 이 태풍이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이게 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우리나라 오면은 조금 빨라지긴 하는데요. 네. 지금 워낙 제주도 내려올 때까지 시속 한 20km 미만으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제주도 넘어오면서 약간 속도는 높아집니다. 20km에서 30km 사이. 예. 근데 제주도와 목포가 한 1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5시간, 6시간 정도. 그러니까 15시에 지나서 한 6시간 흐나오면 21시경에 목포 지나는 것은 지금 현재 속도로서는 그렇게 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해안 쪽으로 이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번 태풍 규모는 어느 정도고 또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일단은 강도 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5m 초속 45m 이상의 바람을 중심에서 보이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초속 45m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근데 조금 저희가 구분을 해야 할 게 이거는 한 10분간 평균 풍속입니다. 10분간 평균적으로 45m 정도 분다. 네. 근데 이런 바람이 불면 돌풍식으로 부는 게 한 60m 가까이 붑니다. 실제로 안에서 50에서 60m 정도. 그런데 이제 그거에 의해서 실제로 제주도가 지금 30m 이상이 넘는 곳이 많거든요. 제주 시내에서도 순간 최대 23m 정도가 불었고, 그리고 이 태풍이 올라옴에 따라서 섬 지역은 가거도 같은 경우는 지금 35m 이상의 돌풍이 불고요. 그래서 섬 지역에서는이나 서해안 인근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로 해서 40에서 60m 정도의 바람이 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주도나 아니면 전남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피크 시간에는 내륙 지방도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부느냐, 저희가 최대 40, 최대 50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내륙 지방도 그 정도로 위험한 거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일단 서해안 가까운 지역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30에서 한 40 정도 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인천은 제외하고요, 한다고 네. 하면 35m 이상. 35m 이상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가로수가 부러지고 철탑도 돌풍에 의해서 무너질 정도 됩니다. 실제로 교회 철탑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시내에서 많이 겪었던 것들이 간판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교통 신호등 넘어진다거나 이런 사고들의 유형의 사고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릉이나 예를 들어서 울산, 대구 이런 약간 동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그쪽 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거리도 멀고 바람이 네. 불 때 서쪽을 지나쳐서 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람은 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잠깐 정도의 돌풍 정도에 돌풍 정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현수막이 좀 날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가끔 가다가 간판이 좀 날리거나 이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최대한 하더라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장마가 와서 많은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는데 또 태풍이 와서 걱정입니다. 이 태풍이 수증기도 많이 아마 가지고 있을 텐데 이번에 좀 집중호우가 있을 법한 지역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태풍의 영향권에서 들으면서 제주도 쪽에서는 네. 제주 산간에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60mm, 예. 70mm.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산간 쪽에서는 200mm가 250mm가 넘는 곳이 있고요. 지금 현재 한 3시간, 4시간 사이에. 네. 그리고 그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한 고온 다습한 공기가 남풍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지형이 높은 지역에 부딪히면 굉장한 많은 폭우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급하는 게 제주도, 그다음에 지리산 부근, 그리고 남해안 쪽, 그리고 이제 태풍하고 가까운 전라도 지역에는 100에서 300mm 정도.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총 내린다고 하면 500mm 이상의 비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네. 지역에서는 비 피해도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저희가 보통 태풍 하면 일본 쪽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번엔 서해안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태풍이 위험하다고 하는 우측 반원에 지금 한반도가 위치하기 때문에 걱정이 큰데 앞으로 좀 경로 어떻게 될까요? 더 중국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뭐 이 상태 유지를 할지 뭐 어려운 전망이지만 좀 해주신다면요. 치우치든 안 치우든 아주 미세하게 치우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더라도. 네네. 근데 그 달라지는 경로에 비해서 태풍 반경이 300~400km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권에 어디가 확 벗어난다 아니면 확 든다 이런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의를 당부하는 지역의 위주로의 영향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자, 우리 기상청 같은 경우는 이 제주 서쪽을 지나서 황해도, 북한 황해도에 상륙을 한다고 했고 이 해외 기상 예보 앱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중국 단둥, 그러니까 신의주 맞은편에 있는 중국 단둥에 상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예측이 달랐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겁니까? 이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걸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거리 차라면 몇 킬로 차이 안 납니다. 몇십 킬로. 네. 그러니까 황해가 끝에 있지 않습니까? 서해 쪽에. 예. 황해도가. 그러니까 살짝만 비껴나가면은 그냥 서해상으로 가는 거고 살짝만 들어오면 내륙으로 드는 거라서 황해도 때문에 그렇게 지명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키로수를 보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왜 그런 차이가 나냐 하면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원래는 일본 쪽으로 많이 꺾거나 대한해협을 거쳐서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서해상에 온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어제도 맑았고 그제도 굉장히 중부지방이 따뜻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고기압이 있어 우리나라의 중부지방 정도의 고기압이 있었는데 이 고기압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태풍이 동쪽으로 가지 못하게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기압의 미세한 움직임의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분석에 의해서 약간의 진로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단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태풍의 진로에 비해서 실제로 영향받는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영향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상청이 정오를 기점으로 이 태풍 위력을 매우 강으로 올렸는데 이 태풍이 보통 적도 주변에서 만들어져서 이 더운 물 위를 지나가면서 점점 이 위력이 세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도권에 이제 최대 영향을 줄 내일 새벽쯤에는 태풍이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우 강한 태풍은 저희가 오늘 아침 9시에 매우 강한 태풍으로 변했고요. 정부가 아니고요. 매우 강한 태풍이고 지금도 해서 매우 강한 태풍을 유지한 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 지나서 15시 정도까지는 매우 강한 태풍을 유지하다가 15시가 지나면 서해상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서해상이 해수면이 제주도 인근보다는 상당히 한 2, 3도 낮습니다. 그래서 태풍도 자연스럽게 위력이 약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세력은 매우 강이나 강 사이에 몇 미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경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은 약해지더라도 조금씩 약해지는 순서로 온다. 그래서 별반 거리의 차이가 더 큰 거지 태풍 강도에 의한 차이보다도 태풍하고 얼마만큼 가깝게 있냐 없는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가깝게 있는 서해안 지역, 특히나 도서 지역 이쪽은 철저하게 대비를 필요합니다. 어느 태풍이 오든 간에. 네, 그러니까 제주도 인근을 지날 때보단 약해지겠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다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 태풍 그렇다면 영향권 안에 들었을 때 상황별 좀 행동 수칙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람이 가장 무서운데 도심에서는 유리창 깨지거나 아니면 파손된 간판에 다치는 일 등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때는 철저하게 날릴 수 있는 부분, 옥상의 화분이라든지 그리고 간판, 특히나 간판 사고가 많고 그리고 시설물에서 공공으로 쓰는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위든 아니면 벽에 타일 같은 거, 지붕 같은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바람이 불었을 경우 실제로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송전탑이 꺾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해안가에 있어서는 맞바람을 갖다 그대로 받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바람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해안가의 상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금 그런 데서는 되게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전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가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를 단다든가 아니면 유리창을 테이프로 해서 밀봉을 하고 바람이 안 통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일을 갖다가 업무가 있다 그러면 사전 사후에 다 일을 보시고 밖에 나갈 수 있는 피크 타임에 보시면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가 안전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주위의 물건들이 와서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야외 외출을 피크 타임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설물이 파괴되더라도 그걸로 태풍이 심하게 불 때는 고치러 나가면 안 된다. 일단은 자기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건 사후에 안전조치를 시설물의 보완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드릴게요. 지금 아까 피크 시간을 보면 이 뭐 충남 서해안이나 아니면 전남 서해안 같은 경우는 오늘 퇴근길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내일 출근길에 아마 접근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많은 바람의 영향이 있을 텐데 웬만하면 안 나가면 좋다고 하셨지만 뭐 출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출퇴근길에 좀 주의할 사항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정 그렇다고 하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바람의 피크 타임을 출근 시간을 조금 이르든지 아니면 조금 내일은 출근 시간을 이르기도 조금 하고 늦추는 것도 해서 출근 시간이 정확히 걸리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한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일단 개인적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실시간으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실시간 상황을 살피는 게 좋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량보다는 대중교통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황 계속해서 확인하기 이런 부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상청 윤계한 통보관과 함께 이 태풍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